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받은 검사에서 중성 지방 250mg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드시나요?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완전히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커피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필터링되지 않은 커피를 하루 6잔 이상 마신 사람들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반인보다 평균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심근경색 위험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터키식 커피를 즐겨 마시는 지역 주민들의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카페스톨과 카웨올이라는 두 가지 화합물입니다. 카페스톨은 커피 원두의 기름 성분에 포함된 디테르펜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카페스톨은 간에서 HMG-CoA 환원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효소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핵심 효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담즙산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담즙산이 재활용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소모되는데 카페스톨이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LDL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켜 혈중 LDL 콜레스테롤 제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마르틴 카탄 박사팀 연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스톨 36mg을 매일 섭취하면 4주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23mg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LDL 콜레스테롤이 26mg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수치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들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임원이었던 58세 김 씨의 사례입니다. 김 씨는 하루에 에스프레소를 7, 8잔씩 마셨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습관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80mg이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90m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상 수치보다 각각 40%, 50%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 유전적 요인이나 식습관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식단은 비교적 건강했고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주목한 것이 바로 커피 섭취량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커피를 드립 커피 2잔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총 콜레스테롤은 220mg으로 개선되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40mg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카페 사장인 45세 이 씨입니다. 이 씨는 맛을 위해 하루에 프렌치 프레스 커피를 5, 6잔씩 마셨습니다.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받은 검사에서 중성 지방 250mg이 나왔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35mg으로 이상 지질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씨의 체중이 정상 범위였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렌치 프레스 커피에는 종이 필터가 없어 카페스톨이 그대로 추출됩니다. 이 씨가 종이 필터를 사용한 핸드드립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뒤 중성 지방은 180mg으로 개선되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45mg으로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미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62세 박 씨입니다. 박 씨는 터키식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하루 3-4잔 정도를 섭취했습니다. 심혈관 위염도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터키식 커피는 카페스톨 함량이 가장 높은 커피 중 하나입니다. 박 씨의 경우 다른 위험 인자들과 함께 카페스톨의 영향이 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극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커피를 완전히 끊고 차로 바꿨습니다. 1년 후 LDL 콜레스테롤이 30mg 이상 감소했습니다. 심혈관 위험도도 중간 위험군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커피 종류별 카페스톨 함량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터키식 커피는 컵당 4.2mg으로 극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컵당 2.6mg의 카페스톨을 함유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컵당 1.5mg의 카페스톨이 들어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커피들도 있습니다. 종이 필터 드립 커피는 컵당 0.1mg에 불과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컵당 0.05mg의 낮은 함량을 보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컵당 0.2mg 정도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터키식 커피 한 잔의 카페스톨 함량은 드립 커피 42잔과 맞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출 방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4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필터링되지 않은 커피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그 위험도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유럽심장학회에서 2019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상 지질혈증 환자에게 필터링되지 않은 커피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는 카페스톨의 콜레스테롤 상승 효과가 의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에서 실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9잔 이상의 필터링되지 않은 커피를 마신 남성의 심근경색 위험이 2.8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연구에서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커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얼마나 마시느냐입니다. 실제로 적절히 마신 필터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선택에 있습니다. 위험 군별 맞춤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은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필터링되지 않은 커피를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드립 커피도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중간 위험군은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에스프레소나 프렌치 프레스는 주 2-3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드립 커피는 하루 3-4잔까지 허용됩니다. 6개월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위험군은 젊고 건강한 성인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커피를 적당량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루 총 카페인 400mg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커피 4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연 1회 건강검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커피와 함께하는 습관들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자체도 문제지만 함께하는 습관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탕과 크림의 치명적인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탕 2스푼은 32칼로리로 중성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휘핑크림은 포화 지방을 직접 공급합니다. 시럽은 과당으로 인한 간 지방 축적을 일으킵니다. 디저트와의 조합도 위험합니다. 아메리카노와 크루아상을 함께 먹으면 400칼로리의 포화 지방 15g을 섭취하게 됩니다. 라떼와 머핀을 함께 먹으면 600칼로리의 당분 40g을 섭취합니다. 이런 조합들은 카페스톨의 영향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실제 개선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정 씨의 성공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에스프레소를 하루 5잔씩 마셔서 LDL이 180mg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3잔으로 변경한 후 3개월 뒤 LDL이 145mg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중이 3kg 감소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46세 최 씨의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프렌치 프레스 4잔에 설탕을 넣어 마셔서 총 콜레스테롤이 260mg이었습니다. 핸드드립 2잔을 무설탕으로 변경했습니다. 4개월 후 총 콜레스테롤이 210mg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성 지방이 40% 감소했습니다. 올바른 커피 섭취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출 방식 선택에서 1순위는 종이 필터 핸드드립입니다. 2순위는 머신을 통한 아메리카노입니다. 3순위는 인스턴트 커피이지만 첨가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타이밍 조절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2시간 후에 마시는 것도 적절합니다. 오후 3시 이후는 수면에 영향을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첨가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탕 대신 계피를 사용하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크림 대신 무지방 우유를 소량 사용합니다. 인공 감미료도 장기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면 커피 양을 줄여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오후에는 커피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장 장애가 있으면 식후에만 마셔야 합니다. 정기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커피 섭취량을 조절했다면 반드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검사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 HDL, 중성 지방을 검사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로 AST와 ALT를 측정해야 합니다. 혈압과 심전도도 함께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위험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위험군은 3개월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중간 위험군은 6개월마다 검사하면 됩니다. 저위험군은 1년마다 검사하면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10년 후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커피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으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둘째로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추출 방식으로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면 커피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10년 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건강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종이 필터 사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관심사입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